네, 지난 1월 제가 스코틀랜드 다녀온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꼭 가야 된다라고 강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스카이섬을 못 가본 거예요. 일정이 모자라서 못 갔는데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은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정말 유명한 증류소가 있죠. 탈리스커 증류소가 스카이섬에 있습니다. 네, 위스키 하면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하면 위스키가 생각나죠. 밀, 옥수수, 귀리 같은 여러 가지 곡물을 사용한 그레인 위스키하고 달리 싱글 몰트 위스키는 이 보리의 싹을 틔운 메가, 몰트로 만들죠. 그리고 한 증류소에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류소의 개성이라든지 특징이 잘 녹아있는 게 바로 이 싱글 몰트 위스키죠. 이런 풍미를 가지고 오는데 정말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스카치 위스키에서 빠질 수 없는 피트입니다. 보리를 불려서 싹을 틔운 다음에 이 싹이 더 진행이 되지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요. 이때 이 피트를 사용해서 불을 떼서 메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리가 말려지면서 피트의 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메가를 가지고 발효, 증류,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이 피트의 향이 그대로 위스키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트를 쓰냐에 따라서 이 싱글 몰트 위스키의 향이 아주 달라지게 되죠. 피트는 2탄 혹은 토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습지 식물의 유기물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이 습지 지역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축적물을 이루는데요. 이게 석탄이 되지 못하고 퇴적물로 남아있을 때 피트가 되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피트는 5,000년에서 7,000년 정도 된 것이라고 하고요. 10,000년 된 피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땅에서 만들어지고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피트냐에 따라서 그 풍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이 탈리스커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스카이섬 같은 경우는 땅에 염분도 많고 비도 많이 내려서 아주 습하고요. 또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목질 성분과 조개 껍질이 분해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피트 향이 아주 강하고 썰티한 이런 염분 맛이 나죠. 같은 섬인 아일라에서 나는 피트도 굉장히 향이 강한데요. 아일라 섬과는 달리 스카이섬에서 나는 피트는 이 피트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헤더가 아주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꽃의 향기, 이런 달짝지근함이 피트에 들어가 있고 이 탈리스커에서도 약간은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거죠. 제가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이 위스키 시음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종류의 이 위스키를 놓고 어떤 걸 마시겠냐라고 고르려고 했어요. 제가 골랐던 것은 피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피트 향이 많이 나는 위스키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피트 향이 너무 강한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탈리스커를 마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피트 향도 강하지만 달짝지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살짝 부담이 덜하다고 할까요? 스카이섬은 스코틀랜드 서북부에 있는 섬인데요. 이너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날개를 쭉 편 까마귀처럼 생겼습니다. 특히 장관인 거는 이 바다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비를 가지고 다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먹구름이 비를 내리는 그런 광경을 구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동차들이 멈춰서고 그걸 보고 있다고 하죠. 탈리스커 증류소는 이 스카이섬의 서쪽에 있는 칼버스트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곳에 증류소를 세웠을까요? 1825년 휴 맥카스킬 그리고 케네스 맥카스킬 이 두 형제가 에이그 섬에서 그야말로 노를 저어서 스카이섬으로 옵니다. 이 맥카스킬 형제는 1830년 이 맥클런 클란이 소유하고 있었던 칼버스트 지역에 탈리스커 하우스를 임대를 해서 증류소를 세웁니다. 근데 사실 뭐 비즈니스에는 그렇게 재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리스커가 정말로 성장하게 된 것은 1880년 알런 그리고 캠프라는 두 명의 사업가들이 인수를 하면서부터였죠. 사실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금주법이라든지 그리고 대공황이 있었고 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1960년에는 이 탈리스커 증류소가 화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 쉬지 않고 위스키를 만들어낸 스카이섬의 가장 오래된 증류소입니다. 제가 아까 맥클런 클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클란은 이 게일어로 친지, 자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족이라든지 뭐 친족 집단을 의미를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 클란은 12세기부터 생겨났다고 하고요. 지금도 크고 작은 클란이 한 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클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친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클란 족장인 치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용맹스럽게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클란 치프는 클란 멤버들을 사랑으로 아끼고 또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란 멤버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클란 전사들이 나중에 잉글랜드로 편입이 된 이후에도 이들의 용맹성은 정말 이름을 떨쳤는데요.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프레이저 하일랜더스 같은 연대죠. 이 클란의 자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킬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킬트 보시면은 이 체크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타탄이라고 불리는데요. 각 클란마다 다른 패턴의 이 타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클란들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곤 했었는데요. 스카이성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클란이 있었습니다. 맥도널드, 맥러우드, 그리고 맥키넌. 이렇게 스코틀랜드 성에는 이 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많은데요. 게일러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아서 하면은 아서의 아들이란 뜻이죠. 실제로 더글라스 맥아서 장군은 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건너온 스코틀랜드계 사랑입니다. 맥러드 클랜과 맥도날드 클랜은 스카이섬뿐 아니라 이 스코틀랜드 전체에서도 상당히 세력이 있는 클랜이었는데요. 그런데 맥도날드 클랜은 또 굉장히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692년 2월 13일에 있었던 글렌코의 학살의 주인공이죠. 맥도날드 클랜도 굉장히 컸지만 그만큼 또 유력하고 그리고 이 맥도날드 클랜과 숙적 관계에 있었던 캠벨 클랜이 있었는데요. 이 맥도날드 클랜이 캠벨 클랜을 글렌코로 초대를 합니다. 사실 뭐 영토를 두고서 싸울 때는 정말 막 터지게 싸우지만 초대를 받아서 가거나 또 초대를 한 경우에는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또 예의를 지키는 게 풍습이고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캠벨 클랜이 맥도날드 클랜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맥도날드 클랜의 38명이 학살을 당했죠. 당시에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가의 피를 가지고 있는 제임스 2세를 지지할 것이냐, 새로 네덜란드에서 온 왕 윌리엄 3세를 지지할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난 학살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스코틀랜드 전역에 알려지면서 캠벨 클랜은 그야말로 대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왕자의 게임 시즌 3에 나오는 피의 결혼식의 모티브가 됩니다. 오 하고 지금 놀라지. 그만큼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클랜 스토리가 빠질 수가 없고요.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탈리스커 증류소를 세운 메카스킬 형제는 당연히 메카스킬 클랜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메카스킬 클랜이 맥로드 클랜의 어떤 분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맥로드 클랜의 영지였었던 칼부스트에 탈리스커 증류소를 세운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인이자 문인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 탈리스커 위스키를 두고 킹 오 드링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카이섬의 바다와 자연이 만들어낸 그런 위스키인 만큼 풍미가 아주 풍부한데요. 그래서 이 탈리스커 위스키 병의 바닥에 보면 Made by the Sea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다가 만들어낸 위스키란 뜻이죠. 근데 제가 탈리스커 위스키의 문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Rugged Luxury. 뭔가 이 강인함 속에 있는 기품, 스코틀랜드를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가 만들어낸 위스키인 만큼 이 탈리스커가 최근 해양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Pally for the Ocean 이라는 해양보호단체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Rewild Our Seas 라는 프로젝트를 3년 동안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출시된 것이 한정판으로 나오고 있는 Wild Seas. 제 옆에는 이 위스키입니다. 100% 바이오 연료로 만든 재생 유리병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종이 상자 대신에 넥 태그를 사용해 달았습니다. 덕분에 유리 배출량 그리고 포장 탄소 배출량 77%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공익적인 목적도 좋지만 사실은 위스키는 맛이 있어야지 마시는 거죠. 와일드 시스 같은 경우는 프렌치 오크 엑소 코냑 캐스크로 피니쉬를 했기 때문에 달콤한 어떤 건포도 자두 같은 맛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섬의 강한 피트향, 약간의 썰티한 연분향, 그리고 건포도와 자두향이 같이 섞여 있는 정말 오묘한 맛을 내는 위스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셔야지 가장 좋을지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위스키와 또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탈리스커는 바다에서 만든 위스키답게 해산물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굴하고 정말 천생연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굴하고 페어링을 하실 때는 일단 탈리스커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굴을 먹고요. 굴 껍질에 탈리스커를 조금 따라서 그대로 마시는 겁니다. 굴의 풍미와 함께 약간의 바다 내음이 이 탈리스커 위스키로 깔끔하게 씻겨지는 거죠.
원래 굴은 이 알이 들어가는 달에 먹어야지 좋다고 하죠. 빨리 좀 날씨가 쌀쌀해져서 굴을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봉골레 파스타라든지 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칵테일 새우와 함께, 그리고 해산물 디저트인 긴 부각 같은 경우도 탈리스커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하죠. 지금 제 옆에 있는 거는 탈리스커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섬의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달콤하면서도 스파이시한 그런 맛이 나는 위스키인데요. 그냥 니트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변형을 해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씨 사워인데요. 여기에는 레몬 주스, 달걀 흰자, 꿀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탈리스커 스카이도 들어갔죠. 탈리스커 스카이는 살짝 달콤한 맛이 또 특징인데요. 아마도 이 버번 오크에 넣어서 피니쉬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탈리스커 디스틸러스 에디션입니다.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복합적인 풍미가 아주 일품인데요. 그 이유는 아모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달달한 건포도의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일리하다는 말이 있죠.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풍미가 있고, 마지막 끝맛은 코코아나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풍미가 납니다. 사실 저는 이걸 니트로 그냥 마시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탈리스커의 매력은 이렇게 변형돼서 마시는 거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올드 패션으로 마시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탈리스커 스톰입니다. 탈리스커 스카이보다 훨씬 더 피트향이 강하고, 그리고 조금 매콤해요. 후추 맛이 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탈리스커 11년하고 상당히 비슷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스토어 하이볼입니다. 복숭아 혹은 자스민 소다에다 소금을 조금 치고, 그리고 탈리스커 스톰을 좀 섞는 건데요.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시죠? 잘하던데 바텐더들은. 그래서 소금을 잠깐 넣어주고, 지금 소개해드린 스카이 스톰 디스틸러스 에디션, 그리고 와일드 시스까지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스카이 섬 탈리스커와 함께 느껴보시죠.